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그 견적서 숙제 다 하셨죠?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시간에 견적서 이용하실 거니까 꼭 해놓으시고요. 오늘은 조금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을 일반 문서처럼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지금 보고 계시죠? 청구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쉽다, 어렵지 않다 그런 생각 드시죠? 똑같아요. 견적서랑 자료 같은 거 넣으셔가지고 그래서 청구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만드시는데 제가 요 화면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그대로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셀에다가 A부터 시작을 해서 M까지 뭐 B1인 청구서, 214면 합계 이런 식으로 글자 전부 다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시 편집하는 거 있으시죠? 뭐 폭은 이만큼 변경해라, 높이는 어쩌고 저쩌고 하여라, 글자의 정렬은 어떻게 하고 마지막으로 눈금선을 없애고 개선은 이렇게 그려라 라고 지금 제가 다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청구서를 한번 그대로 작성해 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완성을 시키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완성을 시키시면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죠. 저는 지금 이거 완성하는 그 작업 절차는 말씀 안 드릴게요.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완성을 시키시면 이런 모양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그 가르쳐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뭔 소린지 한번 해볼게요. 청구서를 만들었는데 요 만들어 놓은 청구서를 다른 시트에다 그대로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한 개 시트에서 복사하실 때는 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찍 들어가셨죠? 근데 다른 곳으로 가져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그거 한번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청구서 B1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시고 복사하실 거니까 블럭 잡으신 다음에 요 안에다 마우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 껌뻑껌뻑거리죠. 이 껌뻑거리는 동안은 얼마든지 붙여넣기를 하셔도 좋아요. 붙여넣기 1000번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 복사한 것을 어디다가 옆에 있는 시트에다가 시트 하나 있으시죠? 일로 왔어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B1 위치에다가 자, 얘를 집어넣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청구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뭔가가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 화면 통해서 보세요. 요 청구서 그대로 복사해 온 거죠? 이거와 완성이 되어졌던 청구서 이거. 자, 제가 ESC 키 눌러서 해제하겠습니다. 이거와의 차이점. 똑같은가요? 요것과 요거의 차이점. 뭔가 틀린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나게 틀린 것 같은데 뭐가 틀린 것 같으세요? 원래 완성 작품은 이것이었었죠. 금액 같은 경우 너비 넓잖아요. 단위 같은 경우 너비 굉장히 좁죠. 그죠? 근데 지금 복사해 온 거 보세요. 금액이나 단위나 수량이나 너비 다 똑같죠. 그래서 분명히 복사라는 것은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정한 너비 같은 경우는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면 엑셀은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특징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어떤 시트에서 열 너비를 조정을 해서 작성을 막 하신 다음에 그 자료들을 다른 시트로 복사를 해 갔을 경우에 조정한 열 너비는 전혀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엑셀의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즉 현재 시트의 너비를 그대로 쓰는 것이 엑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좀 파이다. 나는 예를 들어서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런 기능이 필요하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런 기능 필요 없대요. 근데 우린 많이 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복사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엑셀에는 아주 재미난 그 도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요거예요. 이거 카메라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름도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찍어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카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비 같은 것도, 변경을 한 너비 같은 것도 그대로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카메라로 딱 찍어서 현상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위쪽에 도구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훑어보셔도 카메라라는 도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구는 엑셀에 깊숙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끄집어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끄집어내시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끄집어내시냐 하면은 지금 메뉴 중에서 보기,
그 다음에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명령, 도구, 카메라 이런 거 안으로 들어가면 있다라고 되어 있으시죠. 복잡하죠. 근데 한 번만 딱 집어넣으시면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끄집어내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메뉴 보기. 자, 여기 도구 모음 있습니다. 도구 모음.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용자 정의라고 되어 있으시죠.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도구 모음 있으시죠? 명령 있으시죠? 옵션 있으시죠?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도구니까 명령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럼 각각의 범주, 파일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명령들, 편집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명령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근데 카메라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범주 중에서 도구를 딱 집어넣으시고요. 여기서 한번 찾아 놓으시면 돼요. 그럼 밑으로 한번 빼볼게요. 카메라가 어디 있는가? 카메라.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이거요. 요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한번 끄집어내셔서 쓰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얘를 어느 쪽으로요? 이와 같은 도구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중간에 아무데나 이렇게 딱 삽입시켜 놓으시면 돼요. 드래그만 하시면 되는 거죠. 카메라 이렇게. 더하기 표기 보이시죠? 이 상태는 삽입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X죠. 여기는 못 들어간대요. 이렇게 되죠? 안 돼요. 안 되는 데다가 넣으실 수 없습니다. 되는 부분 어디든지 좋습니다.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시면 카메라 생기죠. 한 대 더 만들까요? 찝으셔서 한 대만 더 옆에다 또 갖다 놓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욕심부려서 두 대 만드셨죠? 하나 없애죠 뭐. 다시 안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카메라를 집어 놓으셨습니다. 닫게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부터 얼마든지 카메라로 탁 찍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찍는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찍을게요. 자, 요거 그대로 블럭 잡아 놓으시고 복사하여라라는 명령 대신에 카메라로 찰칵 집으시면 돼요. 카메라. 여기 있으시죠? 카메라. 이렇게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위치 이동. 시트 이렇게 이동하신 다음에 아무데나 마우스 가져가셨더니 십자가 모양 보이시죠? 이제부터 현상입니다. 마우스로 클릭. 그대로 왔죠? 끌고 다녀볼까요? 이렇게. 어디든지 끌고 다니실 수 있으시죠? 지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찍으셨기 때문에 지금 모양이 그대로 옵니다. 너비 같은 거. 근데 바깥에 박스라인 같은 거 생기셔갖고 별로 재미없으시죠? 그래서 이 박스라인 같은 거 없애시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눌러보시면은 다른 선 같은 거 있으시죠? 들어오셔가지고 자, 색 같은 거 있는데 들어오셔서 선 없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선 없어져요. 바깥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눈금선이 있어서 왠지 그대로 복사해 온 것 같은 느낌 받으시는 분들은 얼른 도구에서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이 눈금선을 해제해서 없애버리시면 깜짝 같죠. 이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직접 작성하신 건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고칠 수가 없어요. 딱 집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시려면 이 상황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원본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원본에다가 단가에다가 67,000원 이렇게 입력해 놓으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카메라를 찍은 곳으로 와보시면 그대로 67,000원 하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카메라로 찍어온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너비 같은 것이 오기 때문에 참 좋은데 뭔가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원본이 있어야만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써요. 어떤 때 쓰시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으시죠? 아래쪽에 박스라인 같은 거 이용하셔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위쪽에 사인할 수 있는 라인이 필요해요. 근데 이 너비하고 틀려야 되잖아요. 그죠? 담당자 같은 경우 조그맣고 과장이나 계장 같은 경우도 너비가 틀리죠?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복사해서 카메라를 찍어서 가져다가 쓰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경우 카메라 기법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카메라 이용하셔서 청구서 한번 작성해 보셨으니까요. 우리 프린트 좀 한번 해보죠. 프린터를 하시려면 일단 미리 한번 보셔가지고 뭐 여백 이런 거 다 조절하셔야 되죠. 뭐 페이지 번호도 매기고 싶고. 그래서 도구 모음 쓰겠습니다. 도구 종류에 보시면은 프린터 이거 옆에 보시면은 요거 있으시죠. 그래서 미리 보기 돋보기처럼 되어 있는 거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들어왔더니 안 보이시죠? 크게 하면 되겠죠? 뭐 이 돋보기 한번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보셨더니
보여집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부터 뭔가를 인쇄를 하셔야 되는데 인쇄를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여백 같은 거 좀 조절이 가능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한글 같은 경우는 위, 아래, 좌우, 여백 손으로 다 타이핑 하시는데 엑셀 진짜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찍찍 드래그만 하시면 얼마든 여백 조절 가능하시거든요. 뭔 소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백이라는 거 있으시죠? 누를게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바로 여백이에요. 예를 들어서 왼쪽 여백이 이렇고 위쪽 여백이 이런데 위쪽 여백을 좀 더 두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 마우스 놓으시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위쪽 여백 이렇게 생겨요. 너무 좋죠? 다시 올리고 싶다. 이렇게 올리시면은 위쪽 여백 가능하시죠? 이쪽 왼쪽도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여백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서 여백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엑셀 참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으시죠? 뭐 페이지 번호 매기고 그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은 여백 옆에 보시면은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설정 들어오셨더니 페이지에 대한 거 용지를 세로로 가로로 인쇄할 것인지 정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또 좋은 거 축소 확대 배열 하나 있으시죠? 이거 진짜 좋은데 왜 빽빽하게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축소해서 출력하고 싶으신 경우 있으시죠? 한글은 안 되잖아요. 근데 엑셀 돼요. 이게 지금 100%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크기를 입력을 하시면은 그만큼 하나의 종이에다가 가득 차서 인쇄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백이 또 있네요. 아까 손으로 찍찍 드래그 하셨던 거 지금 여기 들어와 보시면 숫자로 되어 있으시죠? 뭐 숫자로 조절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머리끌 바닥끌 이렇게 자 들어왔더니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페이지 매기실 수가 있어요. 머리끌은 위쪽 바닥글은 아래쪽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매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바닥글 편집 이렇게 들어오셨더니 바닥글도 또 친절하게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페이지 나 가운데 매기고 싶어. 그럼 가운데 커져 갖다 놓으시고 자, 위쪽에 가라는 거는요. 글자 쓰는 거고요. 옆에 보시면 샵이 있으시죠. 이게 바로 페이지예요. 샵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짠 눌렀어요. 페이지 번호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오늘 날짜 같은 것도 있으시고요. 그러면 오른쪽 구역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카렌다 한번 눌러보시면은 날짜가 보여집니다. 뭐 시간 같은 경우도 있고요.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머리글도 똑같아요. 지금 바닥글에는 1페이지 오늘 날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시죠. 머리글 들어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구역에다가 이름 한번 써볼까요? 기념으로 오현주라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블럭 잡아 놓으시고 자, 가 들어가셨더니 글자의 서식이죠. 궁서체 굵게 9포인트 이런 식으로 주셔가지고 확인 누르고 나오시면 이렇게 글자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글 왼쪽에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 바닥글에 보시면은 페이지 번호하고 날짜를 넣으실 수가 있다. 얼마든지요. 원하시는 거 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트 과연 무엇일까? 인쇄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눈금선 안 나와요. 눈금선 없애지 않으셔도요. 눈금선 안 나와요. 근데 꼭 나오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체킹하시면 되고요. 머리글도 안 나오거든요. 이거 행렬 머리글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체크하시면 돼요. 흑백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페이지를 매기실 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출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행우선 이렇게 쫙 가다가 그 다음에 너비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열우선은 열쪽 열부터 쫙 번호 매기다가 행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은 행우선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나오셨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쪽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보여지시죠? 그래서 인쇄를 하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보셨고 이 자리에서 그냥 인쇄만 누르시면 쫙 출력되어지는 거죠. 다 보셨으니까 닫기 단추 누르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거 보세요. 우와, 되게 많죠? 밑으로. 그죠? 우리가 작성했던 것들하고는 틀리죠. 이런 식으로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밑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거를 인쇄를 하고 싶은데 화면에서
이게 몇 페이지인지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사용하시는 방법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보여지는 거니까 메뉴 중에서 보기. 자, 기본 상태인데 페이지를 나누면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상자는 그냥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빠져나오시면 자, 보세요. 바깥에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굵게 쳐져 있으시죠? 이게 뭔가? 이렇게 보시면은 1페이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보여지시죠? 그래서 엑셀의 화면을 인쇄하시던 그 화면처럼 페이지 화면처럼 보시면서 작업하시는 거죠. 자료가 많을 때는 이 상황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보기에서 기본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1회부터 5회까지는요. 엑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배우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엑셀은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아직 계산은 근처도 안 가셨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서를 엑셀에서도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본격적인 엑셀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